안녕하세요. 참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경매 2021년 2월 17일 경매 대전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 경매 물건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2월 17일 경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구독자분께서 제가 빼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입찰길 2월 17일 빠진 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2월 17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 세 번째는 2월 17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서요, 제가 세 가지 대전에 있는 아파트 2건하고 오피스텔 1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2월 15일 날은 자동차 경매라고 그랬어요. 2월 16일 날 본원 9개, 그리고 2월 17일 날 본원 6개에서 시작하는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시간은 10시하고 2시예요. 나눠서 하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23일 날, 24일 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2월 27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의 갤러리 빌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지금 유찰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미납 2건하고 불허가 1건 해가지고 지금 유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1억 4천대인데 지금 유찰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34%입니다. 5천만 원대가 최저가고요. 제가 이거는 권리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전 서구 갈마동 다가구 5억대 감정인데 한번 유찰돼서 3억 9,800에 시작합니다. 유성구 갑동의 도로예요. 도로인데 토지 매각 648제곱미터예요. 요것도 유찰 5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아마 거의 쓸모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파악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 대전 동구 신상동의 주택 토지가 485제곱미터입니다. 3억 6,800만 원대 감정이거든요. 유찰 2번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변경인 것 같아요. 지금 최저가 70%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억 5,800만 원대 최저가입니다. 유성구 노은동의 노은 오피스텔입니다. 대지권 미등기고 이게 한 14개 호실 정도 되는 거예요. 28억대 감정 신건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건물은 거의 폐가더라고요. 폐가고 토지 119제곱미터입니다. 요 가격만 가지고 입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감정 가격이 1억 400만 원대입니다. 신건이고요. 대전 서구 정림동의 드림의 다세대 빌라입니다. 건물이 56제곱미터고요. 감정 가격이 2억 600만 원대고 두 번 유찰돼 가지고 1억 94만 원입니다. 서구 우명동의 농지는 변경됐고요. 금산군 금산읍의 하옥리에 천년 홈타운 다세대 빌라입니다. 7,300만 원 감정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서 5,110만 원에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 오류동의 삼성아파트예요. 건물이 175제곱미터예요.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큰 평형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정 가격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한 번 유찰돼 가지고 6억 2,300만 원이고요. 일단은 시세보다는 저렴한데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 번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 거래가 좀 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낙찰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 홍도동의 홍도빌라고요. 58제곱미터입니다. 다세대 빌라인데 8천만 원 감정이었는데 한 번 유찰됐습니다. 5,600만 원 최저가입니다. 서구 괴정동의 근린주택이에요. 토지가 399제곱미터예요. 17억대 감정인데 한 번 유찰돼서 12억대 최저가입니다. 요것도 요번에 아마 낙찰될 수도 있어요. 서구 둔산동의 둔산 해밀리타운입니다. 근린상가 고요. 지하층이에요. 7억대 감정인데 한 번 유찰돼서 5억 3,600만 원의 최저가입니다. 동구 소호동의 농지 1,686제곱미터죠. 8,900만 원대 감정, 한 번 유찰돼서 6,255만 1,000원입니다. 최저가고요. 대전 중구 옥계동에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가 354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6,731만 9천원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대규리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인데 주택이에요. 이게 토지가 179제곱미터예요. 신건입니다. 대덕구 신탄진 골든리버 아파트거든요. 신건입니다. 9,500만 원 감정이고요. 동구 홍두동 평화로운 아파트예요. 59제곱미터고요. 1억 5,700만 원 신건입니다. 대전 중구 금동에 임야고요. 16,528제곱미터입니다. 신건인데 감정 가격은 5,784만 8천원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대규리, 요것도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179제곱미터, 둘 다 한 번씩 유찰된 가격에 시작을 합니다.
됩니다. 최저가는 2억대거든요. 충남 금산군 불이면 불일이 대지거든요. 토지가 317제곱미터예요.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거고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감정가격은 1,900만원대, 한번 유찰돼서 1,331만 4천원입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 근린시설이에요. 토지가 23,028제곱미터고 감정가격이 27억대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19억대 최저가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 지적동의 열매마을 1단지입니다. 건물이 84제곱미터고요. 2억 8,700만원 감정이에요. 이번에 무조건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의 세원아파트 토지하고 건물 지분 매각인데 2분의 1이에요. 감정가격은 8,05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좀 감정이 높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유찰된 가격에서 입찰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17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쫙 봤고요. 시간 보시면 잘 확인하셔야 돼요. 2시에 진행되는 물건이 있고 10시에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시간 잘 보고 가시고요. 이제는 2월 17일 날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분석을 3개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오피스텔입니다. 갤러리빌 9차거든요. 월평동에 있는 갤러리빌 9차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어요. 한 번 미납, 두 번 미납, 그리고 불허가, 그리고 또 유찰 계속 되고 있어요. 감정 가격이 1억 4천대인데 현재 최저가가 5천만 원대입니다. 요게 최고로 낮은 가격에 낙찰된 가격이 690만 원대예요. 그게 불허가 됐어요. 그리고 뭐 1000만 원대 낙찰된 건 미납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593만 3천 원까지 유찰됐었잖아요. 이 가격 밑으로까지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건물 면적이 48제곱미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유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존 등기일은 2013년입니다. 가격 시점은 2018년. 제가 오피스텔이라 뭐 가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뭐 높게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층 중에 3층이고요. 면적이 48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보면 뭐 대금미납, 매각 불허가 신청한 게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4월 28일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9월 10일입니다.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입 날짜를 보니까 2015년 7월 6일입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정일자가 2015년 6월 22일이에요.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가 좀 빠르죠. 그렇다고 이 날짜가 뭐 대항력 있는 기준일은 아니에요. 대항력 기준일은 요 전입일, 전입한 다음날 0시가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7일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확정일자가 빠른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도 요 대항력이 요건이 갖춰진 날 바로 우선 변제권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2015년 7월 7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는 2018년 8월 13일, 2018년 9월 12일이 종기일이었으니까 이분은 아주 정확한 시기에 배당 요구까지 다 마쳤어요. 여기 기타를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등기부 현황을 보시겠지만은 이분은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전세권자로서의 권리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2015년 7월 6일 전세권이 있어요. 2017년 4월 28일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전세권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아니고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요 가압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데 요 은행에서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일반이 신청했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임금 채권이에요. 보니까 임금 채권이 이행 공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임금 채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 이분이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을 받아가지만 일단은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분 못 받아가는 거 다 인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 인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지금 이분이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이 800만 원. 이분 다 못 받아도 돼요.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이기 때문에 이분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못 받는 금액은 거기서 다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에 낙찰이 되든 이분 1억만 내가 인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인트가 일단은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의 두 가지 권리를 가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해서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임차인으로 권리가 아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못 받았어요. 만약에 배당 요구를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요, 만약에 전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돈만 받으면 뭐 계약도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매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이 전세권자의 두 가지 권리를 가진 임차인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동구 용전동의 신동 아파트예요. 이게 84 타입이거든요. 감정 가격이 1억 9,700만 원인데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억 9,700만 원의 10%. 그러니까 감정가가 최저가잖아요. 최저가의 10%입니다. 내가 써내는 금액의 10%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그거를. 최저가의 10%. 지금 용전동은 어디냐면 이 신동 아파트는요, 용전동 그 사거리, 중리동 사거리죠, 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앞으로 도시철도가 들어온다 하면 거기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84 타입이고요. 15층 중에 7층, 중간층입니다. 가격 시점이 2020년 7월 21일이었어요. 이때쯤이면 가격이 오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건데, 그래도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거보다 높을 것이다, 감정 가격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11월 18일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10월 13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11월 18일이기 때문에 이분의 전입일자 보세요.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7천만 원을 못 받아요. 배당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점유한다라고 또 돼 있는데 왜 배당 요구를 안 했는가 싶고요. 받을 것이 없어서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2011년 11월 18일 근저당 1억대, 그리고 또 7천만 원, 그리고 또 5천만 원. 지금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거든요. 요 금액 받을 게 있고, 요게 좀 개인인 것 같아요. 개인 7천만 원. 이게 7천만 원이 이게 지금 여기 임차인 이 근저당 요게 지금 7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배당 요구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려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임차인이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 말소 기준 권리 뒤로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가처분도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이거는 이거 이전 등기 말소하라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세대를 보면 2012년에 이분이 입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1년 12월 5일 날 최초 전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순위 따질 때 이걸로 따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앞에 있다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임차인한테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권자가 2모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2모. 예, 똑같아요, 보니까. 자,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중리동 사거리고요. 가격을 보니까 2억 6천대, 5천대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 가격이 보면 1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됐었고 거기서 좀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유성구 지적동의 열매마을 아파트입니다. 열매마을 아파트고요. 1단지예요. 84 타입이고 감정 가격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한번 변경됐고요. 두시입니다, 이거는. 입찰보증금은 이거의 10%, 2,870만 원이 입찰보증금이고, 여기서 또 하나, 입찰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오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2,870만 원 딱 떨어지면 좋은데, 2,879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2,880만 원 이렇게 끊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금액은 그 자리에서 돌려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끊는 거는 상관없다. 단, 이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시점이 2020년 6월, 오를 때였죠. 오르기 초반이고, 보존 등기일이 2001년입니다. 84 타입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04년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9월 7일까지였어요. 여기서 임차 내역을 보니까 소유자가 전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2일, 요게 은행이 근저당, 요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이 있고, 그리고 근저당 주식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보증기금 또 있고 한데, 은행이 보니까 2억 2천대, 2억 8천대인데 여기서 뭐 한 2억 정도, 2억 4천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채권액이
2억 8,700만 원이잖아요. 이거보다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지만 무잉여가 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뭐 이게 치하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될 것 같고, 여기 금액을 보니까 84 타입이요. 3억 9천, 3억 8천, 4억 1천대 이렇게 매물은 나와 있고요. 실제 거래된 가격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억 4천대 거래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 선에서 어느 정도 낙찰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권리상 다 문제는 없는데 첫 번째 오피스텔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2월 17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다 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